야심한 시각, 도시 외곽에 버려진 창고가 불타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도 좀 이상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이제 화재 같은 경우는 발생과 동시에 초진행이 먼저 파악을 하고 전달을 하는데 이번에는 동네 주민이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진행이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건 평소랑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도착하고 보니 단순히 창고에 불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창고 안에 사람이 있었거든요. 불에 탄 여성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시신의 목에는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고 창고 곳곳에 방화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여성을 살해하고 그 증거 인멸의 목적으로 방화를 한 것 같고요. 지금 보면 곳곳에 했다라는 것, 흉기가 있다라는 것, 계획살인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당혹스러운 건 초진응이 계속 침묵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초진응 시스템의 분석 결과였습니다. 살인 사건이 이건 아니라면서 수사 중단을 요청한 거죠. 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처음엔 저도 역시 초진응을 믿었기 때문에 수사 중단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현장에서 너무 명확한 정황과 증거가 나와서 그대로 제 뜻대로 수사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오, 다행이네. 왜냐면 이 범인이 아주 어설펐거든요. 현장 주변에 발자국을 남겼고 또 사용한 흉기와 지문 역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용의자의 신원 역시 바로 밝힐 수 있었습니다. 용의자의 이름은 도즈. 창고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근처요. 계획살인이었고 철저해 보이는데 대담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설프다고 해야 되나요? 신원이 나오자마자 도즈를 살인 및 방화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도즈는 미리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전혀 놀라지 않고 순순히 체포에 응했죠.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묻자 이렇게 답하더군요. 분명히 그 여자였어요. 그 여자가 내 아들과 아내를 칼로 내가 보는 앞에서 그 다음엔 잘 기억이 안 나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그 여자를 죽이고 불을 지른 다음이었어요. 정신 감정 결과는 정상이었지만 어딘가 문제가 있거나 혹시 마약을 하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내와 자식이 살해당하는 걸 목격했다고 한다면 범행 동기로는 충분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도즈의 아내와 아들은 멀쩡히 살아있었거든요. 엥?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이 사건은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초지능이 인간 사회에 도입되고 강력 범죄가 거의 사라진 건 단순히 초지능이 범죄를 수사해서만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초지능이 강력한 전자기 신호를 발생시켜 인간의 두뇌에 직접 개입해 행동을 통제를 합니다. 말하자면 심각한 폭행이나 살인이 일어나기 전에 초지능이 개입을 해서 막는다는 거죠. 이상하네요. 아까 분명히 살인인 것 같은데 살인을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서 수사 중단까지 요청했다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초지능이 인간에게 개입했다면 이것은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초지능의 작동 기록 같은 것들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어떻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세세한 의사결정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초지능이 보내는 신호가 언제 어디로 또 얼마나 강하게 보내졌는지 그 기록 정도는 남죠. 그런데 도즈가 피해자 여성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그 시각 초지능은 도즈의 두뇌에 강력한 전자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와. 평소에 몇 배가 넘는 그런 강도였죠. 평소대로라면 이거는 사실은 살인을 막기 위한 신호여야 했습니다. 자, 사건 과정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하나, 초지능은 도즈의 행동을 제어를 하고 있었다. 둘, 도즈는 그 상태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방화를 저질렀다. 셋, 초지능은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 초지능이 도지를 시켜서 살인을 저질러 놓고 방화까지 시킨 거네요. 네. 이 사실을 또 숨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지능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가정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 같았습니다. 아까 잡힌 용의자는요. 혹시 뭐 전과가 있거나 마약과 관련된 뭐 사건이 있었다거나 좀 피해자와 연결고리가 있다거나 범행 동기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도주는 사실상 사소한 공공질서조차 어긴 적 없는 범죄와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와의 관계도 전혀 특정할 수가 없었죠. 애초에 이 피해 여성은 살해 현장에서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또 이렇게 먼 도시에 와서 게다가 창고까지 와서 이런 변을 당한 건지 알 수가 없었죠.